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인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숨은 고수, 보석 같은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야기의 주인공 정인구 씨, 올해 65입니다. 인구 씨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손등, 그리고 늘 조용히 웃는 얼굴. 하지만 이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정인구 씨는 젊은 시절 동네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습니다. 주먹이 센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유명했던 건 바로 그분의 의리와 정의감이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걸 절대 못 보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죠. 골목마다 인구 씨의 전설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법입니다. 40대 중반, 인구 씨는 절친한 친구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그 친구가 인구야, 이번만 도와주라. 꼭 갚을게. 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인구 씨는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친구는 돈을 받자마자 잠적했고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들이 인구 씨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빚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인구 씨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도 날아갔습니다. 가게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씨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찍은 도장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인구 씨는 20년 가까이 온갖 일을 하며 빚을 갚아왔습니다. 건설 현장, 경비,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다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이가 있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옆에서 한 번도 불평 없이 함께해준 아내 영숙 씨였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건강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인구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0대 중반이 된 지금, 인구 씨는 시내 번화가에 있는 큰 음식점의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락식당이라는 곳이었는데 꽤 규모가 큰 한식당이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사장은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인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니어 고용지원금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 나이에 누가 노인 쓰겠어요?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인구 씨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구 씨의 주방 보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출근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방 청소였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후드를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인구 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인구 씨, 여기 쓰레기통 좀 비워요. 인구 씨, 설거지 밀렸어요. 빨리빨리. 아니, 이것도 못하세요? 나이 드니까 일도 느리네. 사장의 목소리는 늘 날카로웠습니다. 주방장이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인구 씨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씨는 한 번도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뜨거운 물에 손이 익어갈 것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쉴 새 없이 접시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다 잠깐 쉬는 시간이면 인구 씨는 뒷문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숙이 밥은 먹었을까? 아내 생각이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음식점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수, 22살의 밝고 착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인구 씨에게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면 지수가 먼저 달려왔고 쉬는 시간이면 간식을 나눠 먹자며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고맙구나. 너는 참 착한 아이로구나.
인구 씨는 지수가 마치 손녀처럼 예뻐 보였습니다. 지수도 인구 씨를 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함부로 대할 때도 인구 씨는 늘 웃으며 받아주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에서 묵묵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말하자 인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가 대단하니? 그냥 살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보통 밤 10시였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음식점 문을 나서면 인구 씨는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과일 가게. 그곳에서 귤 한 봉지를 사는 게 인구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귤 한 봉지 주세요. 어이구, 인구 씨. 오늘은 귤이 참 달아요. 많이 드세요. 과일 가게 사장님도 인구 씨를 잘 알았습니다. 매일 같이 귤을 사가는 모습이 아내를 위해 귤을 사가는 다정함에 가끔 한두 개씩 더 넣어주곤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 인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귤 한 개를 까먹었습니다. 입 안에 퍼지는 달콤한 맛. 영수가, 오늘 귤 참 달다.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영숙 씨가 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밥 먹어요. 응, 고맙소. 두 분은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음식점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퇴근길 회식 손님들로 홀이 가득 찼고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인구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빨리 회전해야 매출이 오르니까 사장이 계속 재촉했습니다. 인구 씨, 빨리 좀 해요. 손님들 기다린다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홀 쪽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조금 거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9시쯤 젊은 남자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는데 벌써 술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팔뚝에는 문신이 빼곡했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야, 여기 소주 5병. 언니, 여기 안주 빨리 안 나와? 지수가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메뉴판을 내밀었죠.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이, 예쁘네? 언니, 나이 몇 살이야? 저, 손 놓아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랑 한잔하자. 예쁘게 생긴 게 왜 이렇게 쌀쌀해? 다른 남자들도 키득거리며 지수를 둘러쌌습니다. 지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사장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주방에서 이 소리를 들은 사장은 황급히 홀로 나왔습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불편해하는데요.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아치 중 리더 격인 남자가 사장을 쏘아봤습니다. 목 뒤까지 올라온 문신, 그리고 험악한 눈빛. 사장은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뭐,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야. 아니, 그게. 사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신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던 겁니다. 됐고, 아저씨나 들어가 있어. 우리끼리 얘기할게. 양아치는 손을 휘저으며 사장을 무시했습니다. 사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는 절망적인 눈으로 사장을 봤지만 사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만 지켰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인구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앞치마에는 음식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누군데?
양아치가 인구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60대 노인,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우습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 계세요. 다치십니다. 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일하기 힘들어합니다. 손 좀 놓아주시겠습니까? 인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뭐? 이 노친네가 지금. 양아치가 지수의 손을 놓고 인구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함부로 나대다간 큰일 나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구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아치는 화가 났습니다. 60 넘은 늙은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으니까요. 노친네가 노망이 났나? 순간 양아치가 인구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구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양아치의 손목을 가볍게 틀어막더니 동시에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양아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 다른 양아치 한 명이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인구 씨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날아오는 주먹. 하지만 인구 씨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구 씨의 주먹이 양아치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양아치는 뒤로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아치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폐에서 공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구 씨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리더 격인 양아치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칼이었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인구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양아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인구 씨는 자신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한 손으로 앞치마를 휘둘러 칼을 든 손목을 감더니 순식간에 비틀어 올렸습니다. 양아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인구 씨는 그 칼을 발로 멀리 차낸 뒤 양아치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아파요. 양아치는 신음했습니다. 남은 한 명은 그 광경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친. 그리고는 돌아서서 음식점 문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인구 씨는 양아치를 놓아줬습니다. 일어나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양아치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그들은 허겁지겁 음식점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음식점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인구 씨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던 노인이 방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인구 씨는 떨어진 앞치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할아버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워서 울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인구 씨는 다정하게 지수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사장은 주방 입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는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노인이 직원을 지켜준 겁니다. 인구 씨, 아니 어르신.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인구 씨는 사장을 돌아봤습니다.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오늘도 제가 나서야 했는데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장님, 고개 드세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사장은 진심이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인구 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함부로 대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인구 씨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음식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사장은 인구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사장은 정중하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르신께 주방 일을 제대로 맡기고 싶습니다. 네. 인구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설거지나 청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주방 일을요. 재료 손질이나 조리 보조, 그런 일들 말입니다. 급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어르신을 보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인구 씨의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를 돕고 때로는 간단한 요리도 만들었습니다. 인구 씨는 손놀림이 좋았습니다. 칼질도 능숙했고 음식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온갖 일을 하며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주방장도 인구 씨를 인정했습니다. 인구 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살다 보니 배우게 됐습니다. 인구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인구 씨를 볼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멋지세요. 영화에서나 봤던 일인데 진짜로 그런 분이 계셨다니. 뭘 그렇게 오버하니.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인구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지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진짜 대단하셨나 봐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인구 씨는 멀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한 게 아니란다, 지수야. 그냥 지켜야 할 게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강해질 수 있어. 지켜야 할 것이요? 그래.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단다. 인구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게 있으세요? 있지. 우리 영숙이. 인구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요? 응. 그 사람이 옆에 있어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힘들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완전 로맨티스트예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란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인구 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른으로 보였습니다. 사장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구 씨에게는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옛날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걸 보면. 인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동네에서 조금 주먹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을 괴롭히려고 쓴 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죠. 그러셨군요.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이 잘못 꼬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날 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요. 인구 씨의 따뜻한 말에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방 일을 제대로 하게 되니 보람도 느껴지고 몸도 전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인구 씨, 수고하셨어요.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다들 고생했어. 내일 봐요. 인구 씨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인구 씨는 늘 그랬듯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과일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귤 한 봉지 주세요. 어이구, 인구 씨. 오늘은 귤이 정말 꿀맛이에요. 여기, 큰 걸로 골라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인구 씨는 귤 한 봉지를 받아 들고 과일 가게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영숙이가 더 좋아할 텐데. 인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특별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설거지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방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수를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젊은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막아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인구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귤 봉지를 꼭 안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빌라 2층, 그곳이 인구 씨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숙 씨가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영숙아. 오늘은 좀 늦었네요. 걱정했어요. 미안하오. 일이 좀 있었어. 괜찮아요. 밥 먹어요. 따뜻하게 데워뒀어요.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분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인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지수가 곤란을 겪었던 것, 자신이 나서서 막았던 것, 그리고 사장이 사과하고 일을 제대로 맡겼다는 것까지. 영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다치진 않았죠? 영숙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나도 아직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휴.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젊은 아이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뭘, 정말이에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나쁜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구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숙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요, 여보. 두 분은 그렇게 마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두 분은 거실에 앉아 귤을 나눠 먹었습니다. 와, 오늘 귤 정말 달다. 여보, 당신도 먹어봐. 인구 씨가 귤 한쪽을 영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정말이네요. 달아요. 그치? 오늘은 정말 귤이 꿀맛이야. 두 분은 귤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두 분에게는 이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보,
주말엔 날씨가 좋대요. 시장 갈까요? 그래, 가자. 당신 좋아하는 호박도 사고. 고마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인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서름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우받으면서도 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비록 여전히 주방 보조이고 여전히 힘든 일을 하지만 최소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자요. 영숙 씨가 불렀습니다. 응, 가자. 인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구 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 씨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응, 저녁에 봐. 인구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점에 도착하니 사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네,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부터 같이 주방 정리 좀 하려고요. 제가 배워야 할 게 많더라고요. 사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수가 출근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지수야. 잘 왔니? 네,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지수 파이팅. 인구 씨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방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인구 씨는 이제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를 돕고 주방을 관리했습니다. 고기 좀 더 구워주세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양념장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인구 씨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솜씨였습니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인구 씨는 앞치마를 벗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인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할아버지, 내일 봬요.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다들 고생했어. 내일 봐요. 인구 씨는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저녁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인구 씨는 과일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귤 한 봉지요. 어이구, 인구 씨. 요즘 귤이 정말 달아요. 여기 맛있는 걸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귤 한 봉지를 받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는 석양을 향해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보람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왜냐하면 인구 씨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인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저마다 굉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그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그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르신들께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존엄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